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린 대로 스페셜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두 분이 이번 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자,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을 특별한 강의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들은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의 강의를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에도 각 종목별로 특징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 그리고 시간대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강의도 참 궁금하실 텐데 오늘 강의는 어제 잠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자신만의 차트 전략을 비법을 갖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강의자죠.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님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이제 목요일이고 오늘 이제 중반이 넘어섰어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만 두 강의만 남아 있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자신만의 기준 차트 만들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그동안 여러 얘기를 했지만 오늘 비로소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근본적 원리를 자기만의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실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런 단계별로 이어온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자신만의 기준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자신만의 기준 오늘 잘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더님은 일어나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는 월요일부터 지금 그리고 내일까지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잘 간추려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홈페이지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시작을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만의 차트를 전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차트와 제가 제시하는 그 차트 여러분들이 실제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똑같은 현상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강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만의 기준 차트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기준 차트 나만의 기준 차트의 근거와 조건에 대한 인식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자,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봉만 있습니다. 이것이 분봉이든 틱봉이든 기본적으로 봉만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봉만 보고 가격 봉만 보고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평선 또는 일목균형이나
볼리저 밴드라든가 기타 가격 차트에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간혹 얘기 듣겠지만 이 봉의 흐름을 보면서 이후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갈 것이다를 80%까지 아는 그날까지 열심히 차트를 복귀하고 실제로 차트를 만들어 가 봐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겨서 여러분들 그 차트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외 선물에 사용하는 차트는 틱봉하고 분봉으로 나눠집니다. 네. 간단한 뭐 특징은 틱봉은 섬세한 파동 변곡을 잡아내는데 유효하다. 자, 분봉은 시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추세 파악 또는 일봉, 큰 추세의 방향성 내지는 그런데 유효하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저의 모든 차트는 틱봉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동 변곡. 우리가 대충 5분 또는 1분에도 이 파동은 대단히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분봉은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동의 섬세한 진입과 청산 또는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틱봉을 활용한 차트를 오늘 생각해 보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 강에서도 이평선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들 다 이평선 다 넣고 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최초의 도화지에다가 가격봉에서 이평선을 우리가 처음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이평선의 의미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방향성 지표이며 추세 지표다. 추세. 자, 우리가 이제 추세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추세선도 있고 또는 추세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죠. 해외 선물을 할 때 추세가 없으면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길을 간다. 너 지금 이쪽으로 갈 거냐? 그래, 나 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같이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파동을 함께 흘러다니는 거죠.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평선이 가장 강력한 추세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일이든 또는 60일이든 또는 120일, 200일 이 모두가 실제의 봉들이 지나가는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진입 기준이 된다. 이건 여러분도 알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 기준이나 이 방향성을 놓고 매매를 해서 실제 수익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차트인데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그럼 여기 있는 그림 자체는 이동평균선의 21선 기준으로 만든 차트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네. 변화가 좀 많죠. 21선이니까. 그렇죠. 빠르죠. 많죠. 자, 그런데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20틱이다. 아니면 900틱이다. 라고 할 때 만약에 900틱에 여기서 매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900틱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단히 수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틱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인식하는데 일단 22평선은 이렇다. 앵커님 그림 보시고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골라보세요. 알겠습니다. 이평선 하나. 자, 22평선이에요. 자, 그 다음 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동평균선, 40도 좋습니다. 50도. 개인적 60선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두껍죠? 네. 간격이 두꺼워요. 네. 거의 길이가 길어. 이렇게, 그죠? 자, 60선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120선입니다. 그러니까 길죠? 네. 결국 뭐냐면 굉장히 길죠? 길다. 이렇게. 기니까 뭡니까? 추세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자, 200일선입니다. 900틱인데 대단히 깁니다. 며칠이냐 하면은 대략 2주일 동안에 현재 900틱의 5일 차트입니다. 5일 차트고 여러분 지금 5일은 대충 여기 와 있습니다. 46점 얼마 와 있는데 여기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오늘 지표도 있고 한데 여하튼 200일선의 900틱 전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선물의 꽃은 단기 파동과 추세 파동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잘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자, 추세를 잘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900틱의 대략 2주 동안의 어떤, 200일선 차트입니다. 그냥 볼 때도 색깔 변화가 있는 골든 데드가 일어나는 여기서 매도해라. 매도하면, 물론 여기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여기서 밖에 나가는 이 지점에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47달러에서 45달러까지 대략 200틱 정도가 추세로 빠진 겁니다.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앞에 봤던 21선이나 61선은 다시 어떤 매수 사인이나 그렇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앵커님은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지금 앞에서 아마도 보는 차트 중에서 네. 저는 가장 단순하게 보이는 차트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21선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역시 가장 잘 선택했어요. 그래요? 네. 예. 우리가 보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앵커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을 할 때 지금 이 121선조차도 대충 6일 정도의 어떤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입은 21선에 하는데 청산은 60일이나 120이나 200에서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함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든 차트 여러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매매를 해라. 이것이 가장 정답이다. 저는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추세선도 있고 여러 가지 파동 여러 이론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보이는 대로 해야 된다. 비록 이동평균선이 후행성이지만 결국 복무 생기면에서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충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다른 특이한 것을 발견해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이동평균선의 단순 명쾌함이 결국 우리를 수익 내는 구조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순하게 해놓고 훈련해야 된다. 그 정도로 결론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 이동평균선에 색깔을 넣어서 육안으로 보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자, 지금 오늘 강의는 나만의 기준 차트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매매함에 있어서 차트를 좀 세팅하는 그런 기준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기준점에 의해서 매매를 이어가는 중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지표로 함께 이어갈까요? 네, 백지에 첫 번째 이동평균선을 그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동평균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게 볼리저 밴드라는 어떤 가격 그렇죠. 지표인데요. 볼벤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볼벤은 볼벤의 대충 얘기를 하면 볼리저 밴드는 주가가 이동하는 길이다. 통로. 그 통로 또는 채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을 이런 식의 파동의 전체 채널을 볼 수도 있고 볼벤의 중심선과 상단 하단을 갖다가 얘들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위아래 통로 범위다. 그리고 이 볼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극점이나 지지저항 기준의 진입 기준이 될 수 있다. 진입. 왜냐하면 볼벤 상단 하단에서의 어떤 지지저항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탈이나 붕괴를 시키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더욱 사실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볼벤을 이용한 진입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추세선과 연동시켜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치. 얘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용한 지표다. 요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동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그런 그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실험이요? 우리가 가격 차트 볼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20볼벤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저기 한 4,000볼벤까지 대략 그 배수로 또는 그 중요한 가격대를 볼벤만 지표를 가지고 가격 차트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나의 어떤 추상화가처럼 굉장히 굴곡을 칩니다. 전체적으로. 대단히 굴곡을 쳐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파동 흐름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볼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볼벤은 좀 이따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한번 실험을 해보면 볼벤이 주가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때로는 방향 설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보면. 자, 어쨌든 그런 것이고, 지그재그 파동이 시작할 것이다. 뭐, 똑같은 건데, 이런 것들. 네. 주가 가는 밴드 통로이고, 전체 파도의 큰 융합 그림을 제가 말씀드린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볼벤은 평행, 수축과 뭐, 수렴,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볼벤이, 2개를 넣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0볼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할 때는 볼벤을 굉장히 큰 수치도 많이 넣죠. 뭐 720 그렇죠. 볼벤도 넣고 여러 가지를 많이 넣습니다. 여기는 딱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노란 선이 60볼벤이고 여기 파란 선이 200볼벤입니다. 볼벤의 수치가 뭐 어느 것이 더 맞냐 안 맞냐 이런 건 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 딸린 틱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 볼벤을 활용해서 도대체 매매를 할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볼벤 상단에서 주가가 나갈 때 안으로 들어올 때 매도를 쳐라. 하단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매수해라. 이것은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 진입 방법인데 그것은 잘못 사용하다가는 대단히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볼벤은 바로 볼벤의 그 반대쪽으로 갔을 때 가령 여기서 간댔을 때 얘네들이 중심을 통과하며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 반드시 내려온다가 아니라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치나 파동의 변화에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볼벤이고 결국은 아까 제가 채널을 얘기했는데 네. 커다란 볼벤 속에 작은 볼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극단적으로 2000볼벤을 딱 만들면 이렇게 있겠죠. 예, 통로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볼벤을 제가 대략 한 여러분들이 한 40개, 50개 볼벤 갖다 놓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 있는 가격 차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굴곡치고 있는 그 부분만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야, 저것이 바로 진짜 움직이는 파동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런 느낌 받는 것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죠. 파동을 잘 파악을 하면서 또 흐름을 또 좀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볼벤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쨌든 볼벤은 반드시 바깥으로 탈피를 합니다. 주가가 달릴 때는 반드시 그 바깥으로 가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면은 하단까지 들어왔다 다시 제2차 파동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볼벤은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바로 지지 저항 또는 N자 파동, 되돌림 파동 또는 그 반대로 돌아갔을 때 목표치 이런 것들을 가늠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이 볼벤 지표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볼벤의 중심선은 다 이평선입니다. 예를 60볼벤의 중심선은 61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을 중심으로 주가의 통로가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위쪽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평선과 위아래 이평선만 있으면 도대체 이 주가가 어느 경계를 넘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음을 해서 너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너는 그 다음 밑에서 여기 움직이다가 위로 움직이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바로 통로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로 주가의 채널이고 가는 길인데 그것을 대단히 유효하게 전체적인 방향성과 전체 흐름을 갖다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 볼벤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부분을 또 짚어드렸습니다. 자신만의 기준 차트를 만들 때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각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서 또 자신에게 맞는 그 부분을 딱 취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전 볼린저 밴드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지표도 알아볼까요? 어떤 지표 준비하셨나요? 네, 이평선 볼벤 2개를 이제 차트에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목균형인데요. 일목균형이네요. 네. 일목균형은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균형도 결국 선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름인데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 선이잖아요, 그죠? 네. 쭉 이어진 선이다. 결국 이제 일목균형의 구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0일선과 거의 같다. 그래서 너는 61선을 깔아놓고 왜 일목균형까지 밑에다가 그려놓고 매매를 하니? 라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인가요? 네, 똑같은데 왜 똑같이 지저분하게 파탄 그림을 그리고 있냐라고 물을 때,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일목균형 바깥으로 가서 이렇게 양운을 그리면서 쭉 가고 있죠. 상승 파동 갑니다. 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보통 상승하는 파동은 양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양운으로 들어올 때 바로 요 지점, 요 양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상승 파동이 조정 파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구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반드시 구름으로 다가와요. 구름으로 다가와서 여기에서 반등을 하거나 안으로 들어오죠, 당연히. 바로 이 다가오는 지점에서 행하는 파동의 모습. 그 파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다시 반등을 하거나 다시 내려왔을 때 하는 파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상승하는 파동이에요. 자, 근데 이제 조정으로 안으로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변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그 구름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다시 갔죠. 여긴 다시 갔어요. 네. 자, 그럼 똑같은 지점에서 이 구름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번 더 갔지만 얘는 구름 들어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죠. 결국 뭐냐면 제가 보는 또 하나 여기도 보시면 얘는 구름과 멀어졌다가 구름과 다가가면서 구름을 넘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경험 내지는 생각인데 제가 일목균형을 보는 관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뭐 이 시간 거의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구름으로 다가간 주가가 행하는 파동. 왜냐면은 구름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변곡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변곡이 생기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연장 파동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이 파동의 미묘한 섬세한 파동에 따라서 내가 이후에 다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 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일목균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름 위쪽으로 통과하느냐 아래쪽 통과하느냐 이 큰 그림 도대체 내려가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한번 시도를 했지만 다시 실패라고 내려갔죠. 지금 이제 5일인데 오늘 지금 여기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45.96이네요. 45.96이죠.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바로 구름 예를 들어 900틱인데 900틱 구름 위에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적으로 분위기는 잡아 놓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지표를 어떻게 할지 오늘은 대략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46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름 밑으로 빠지지 않고 물론 지표가 영향을 주겠지만 위쪽으로 턴하게 되면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우리는 실전 매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노란선이 기준선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선은 기준선만 갖고 매매를 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선이든 이평선이든 좌우지간 주가가 여기서 흔들려고 버리면 도대체 위야 아래야 헷갈려버린다. 이런 것은 어떠한 기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선을 갖다가 타고 기준선을 타고 계속 갈 때는 우리가 뭡니까? 추세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기준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평선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움직일 때 이 각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꺾임이 도저히 꺾이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덮고 나서 이렇게 그럼 주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뭐 결국 뭐 이평선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21평선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일목균형의 활용 방법은 구름 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변화를 보고 다음에 변곡이냐 연장 파동이냐를 구분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가격 차트 이런 것들도 구현할 수 있겠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목균형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오늘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크루드 오일이 오늘 2% 가까이 올랐네요. 2% 가까이 올라오면서 45.99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구름으로 다가오는 그 파동이 변동이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속에서의 변동이냐 또 유지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46달러를 돌파할 것 같은데 오늘 현재 흐름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지표에 대해서 활용 방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지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4등분선인데요. 4등분선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피보나치 선을 활용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했지만 중심이 있습니다. 항상 이 중심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고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 이렇게 하면 4등분선이 되죠. 현재 진폭의 4등분으로 가격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피보나치 개념으로 하면 피보나치 선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자, 그것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가격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차트에 구현해서 반드시 현재 주가가 대체적으로 고가 대비 25%에 있는지 또는 저가 대비 25%에 있는지 그러면 이어질 파동은 어떻게 되는지 대단히 유용한 어떤 그 지표다. 라는 거고요. 이번에 보시면 4등분선을 돌고 도는 파동의 흐름과 방향성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간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치다가 조정을 25%까지 온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등을 준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꺾인다. 반등한다. 다시 반등. 뭐 이런 식의 또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4등분선 그러니까 여기 선과 여기 선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체적으로 추세 종목, 골드라든가 여기 있는데 나스닥, 유로, 엔, 오일 뭐 할 것 없이 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25% 또는 피보나치의 23.5% 이 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되돌림 줄 거냐 아니면 붕괴시킬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상승일 때는 대체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진입은 첫 번째 어디다? 25% 선이 여기다. 그 다음 하락일 때 하락의 첫 번째 파동의 반등은 여기서 반드시 멈칫거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되돌리거나 다시 재차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중심 개념인데 이평선 개념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도 있지만 가격 대비는 이걸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되고 특히나 지금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S&P가 그렇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반등 자리가 여기입니다. 25%선. 여기서 재차 애들이 분위기를 잡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여기죠. 대단히 유효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차트에 이 정도는 설치하고 있어야 된다. 비록 선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해외 선물의 추세 종목을 이해할 때 있어서는 그리고 칼같이 너무나 한 틱도 오차 없이 중심을 탁 튕겨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2번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닥 잡고 올라가서 여기 부딪히고 다시 여기서 방향성을 틉니다. 다시 내려오거나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서 방향성 찾기가 너무 중요하다. 또 마찬가지. 만약에 올라가야 되면 여기서 방향성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반드시 위로 간다라는 것은 없다. 다만 이 중심선을 관통하면서 흘러다니는 파동의 방향성의 마지막 방향이 결국 방향이 될 텐데 결국 여기서 휘몰아치는 또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 파동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방향으로 진입해서 또는 연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대단히 중요한 가격 차트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4등분선과 피보나치 선에 대해서 대단히 가격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다,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지표도 궁금해요. 어떤 지표를 활용하면은 또 자신의 기준 차트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예시인데요. 시간이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오일입니다. 오일 현재 여기까지인데, 이 오일도 마찬가지 어떤 형태든지 아침부터 진폭을 해서 중심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와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와서 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중심 위냐 아래냐, 그리고 25% 선의 위, 여기 25% 선 이렇게 쭉 있죠. 이런 것들 대칭 구조, 전체적으로 여기도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나 진입 포인트가 된다. 간단한 예시를 든 거. 이게 4등분선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4등분선까지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차트에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설정한 차트를 제가 여러 형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지럽고 뭐 무슨 추상화도 아니고 그런 거일 수 있지만은 그냥 차트 예시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차트인데 여러분 되게 어지럽죠? 예시 차트인 거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표를 좀 활용해서 세팅을 했을 때. 네. 네. 그랬을 때 나온 차트인데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아까 앵커님하고 봤던 너무 단순한 200일, 60일 그 차트가 사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가장 마음에 들고 그래요? 그 기준으로 매매해도 된다. 다만 왜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요소만 그 차트에 넣더라도 선이 너무 많아. 너무 헷갈리고 인지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투명하게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갈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차트든 보조 차트, 보조 지표든 전부 다를 일단 한번 전부 다 구현을 해봐야 된다. 구현을 하고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테스트 시뮬레이션 하면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걸 집어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일 것 같아요. 예, 전혀 네. 안 보입니다. 네네.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와, 이거 이렇게 들죠? 어떻게 볼까요? 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것도 안 보여요. 그래요? 네. 예, 요 지금 이 차트가 네. 위에서 방금 얘기한 그것만 네 가지만 넣은 겁니다, 이게. 아, 근데 지금 색깔이 너무 굵고 네,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차트를 할 때 이런 뭐 여러 색깔은 가지 알아서. 네, 여러 가지 보조 지표도 좀 추가를 하셔야 되겠지만 보시기 편한 색깔과 이런 좀 균형이 좀 잘 잡혀야 될 것 같아요. 별로 균형이 네네. 안 잡혀서 어지럽죠. 예, 그렇게. 네, 맞습니다. 정확한 네네. 얘기인데 네네.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해외 선물 할 때 인지 중요한 것을 딱 여러분 신호가 뭡니까? 신호 딱 하나 이것만 딱 보고 바로 들어간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인지할 수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선 굵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도대체 맞아요. 뭐야? 네. 무슨 무당집이야? 뭐 이런 느낌? 이거 안 됩니다. 일단 네. 제가 네. 그 전체적으로 일단 가져온 거고요. 자, 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자, 네. 다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어이구, 네. 짠. 오, 이거, 네네. 거의 심플하잖아요. 그죠? 네, 이것만 갖고 매매해도 된다. 그렇죠. 아까 이평선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이평선만 놓고 집중적으로 매매해라. 야, 4등 분석만 놓고 집중 매매, 일목균형 가지고 집중 매매하라고. 왜? 그래야만 이 각 영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실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참 잊어버렸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고 나 이 중에서 이것만 할 거라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단순화시키기 전에 이러한 복잡한 것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저항이 이평선도 있고 구름도 있고 야 구름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추세선도 그어가면서 통과하고 색깔도 변했으니까 한번 뭐 들어간다든지 기준이 여러 가지가 교집합이 나오게 되죠. 앞에 있는 그 개별적인 어떤 것의 기준이라면 네. 이것은 교집합의 기준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 교집합이 최대한 많으면 좋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뭐다?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비로소 깨달을 때 어느 위치에 와 있을 때 주가가 구름을 통과한다든지 기준선을 내려온다든지 중심선을 내려간다든지 나름의 어떤 교집합이 있다. 그럼 매도해라. 매도하고 바로 이 기준으로 끌고 가라.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차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해야 될 일이 그 다음 뭐냐? 완전 단순화 시켜야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 단순화 시켜서 나는 바로 이거다. 단순화 시키면 이전에 복잡했던 요소들, 소위 말해서 많은 선들이 단순화된 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도달할 지점은 우리가 도달 지점은 봉 차트만 있어도 이 모든 선들이 여기 봉 차트 주변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이 봉 차트만 남겨놓고도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서 지금 뭐 보조 지표에 대해서는 이평선, 뭐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그리고 뭐 피보나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각 그 지표만 활용을 해서 일단 매매를 하시면서 그 지표를 충분히 특성을 파악을 해 보시라.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지표 여러 가지를 겹쳤을 때 교집합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끌고 가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뭐 점점 자신만의 차트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네, 이어서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다소 네.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네. 왜 또 이런 차트를 만들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끝없는 도전입니다. 네. 사실상 대단히 어떤 이 평선 기준을 하는 수익 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도가 있지만 또 잡아보고 싶은 것이 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여기 하락 파동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했을 때 나는 여기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여기도 잡아보고 싶고 대단히 욕심이 많습니다. 이 욕심이라기보다는 네. 대단히 정교한 진입 자리와 청산 자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무한 도전을 하게 되면 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어 봅니다. 섬세한 매매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정확한 자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저렇게 실험하면서 나온
차트입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아까 그런 거였고, 여러분들 뭐 전부 다 이런 차트를 다 갖고 있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매매해도 된다. 뭐 이런 예시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금은망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볼리저 밴드인데, 네. 결국 기준은 뭐냐면, 금은망은 여러분 이평선이죠. 예, 이평선 색깔 넣기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단순한 것에 답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네. 이 또한 이평선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장기 이평선 이렇게 보면 알지만, 예, 아까 우리가 200일하고 120 봤죠? 네. 그 기준으로 매매하면 됩니다. 예, 아주 명쾌하게. 그러나 우리 인지 능력은 심플하게 하자. 네, 여기 이제 이평선, 여기가 이제, 같은 이평선이 쭉 있는 겁니다. 네네. 색깔 쭉 있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은, 이것에 대한 원리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고, 내가 복만 보더라도 전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또 뭐 똑같은 건 다른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지장을 내가 한번 봐보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세와 고점, 저점이 나눠지는 어떤 그 지지장을 갖다 그대로 나타낼 수 이런 차트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트인데 이게 또한 뭐 어지럽죠. 이건 차트가 전체적으로 하락의 그 봉들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지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차트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시는,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신호 차트 또는 시스템 차트라는 것이 요즘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차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도전은 내가 만드는 차트가 자동미미 기계이다. 즉, 내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차트의 그 단순함이, 즉, 120일에서, 5일이 매도하란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어떤 그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근거이죠. 그것이 바로 자동미기입니다. 바로,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매도해라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예시인데요. 뭐 똑같은 차트인데 요소들을 넣어서 좀 인지하기 좋게 이 봉의 연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한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차트는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복잡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가격 차트를 일단은 테스트를 해봐라. 그리고 나서 전부 다 단순화시켜라.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결국 이평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인지할 수 있는 바로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 순간에는 매도, 이 순간에는 매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차트에 그려질 때 네. 주가가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겁니다. 제가 추세선에 대한 걸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쭉 이렇게 확인되느냐. 최초의 추세 상단을 맞고 주가가 내려올 때 하나씩 이동해가는 확인 작업의 중요한 선이나 기준이 되는 것들 쭉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한번 적어봤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제가 이것을 보고 같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장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네. 자, 주가 상승 파동이야. 그러면은 여기 추세선이 쭉 되겠죠. 자, 네. 추세 상단을 맞아. 이걸만 맞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이거 이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극점 매매를 활용할 때는 우리 추세선 내려왔어요. 그럼 추세선을 맞죠. 자, 그런데 상승 파동일 때 볼밴 자체가 이렇게 볼밴 바깥으로 주가가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죠? 안으로 싹 들어와. 그럼 뭐냐면 볼밴 상단, 상하단일 때 매도일 때, 그 매수일 때고 지금 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밴 상단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말은 추세선과 볼밴 상단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 주가가 추세선을 맞고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상단 밑으로 두 번째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상 차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은 차트 봉을 전부 다 없애고
그냥 5일선만 갖다 놓고 21선에 60 이렇게 갖다 놓고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주가는 항상 뭘 타고 다닌다? 5일선을 타고 다닙니다. 5일선 안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이렇게 해서 파동을 작은 파동을 섬세하게 바로 다른 이평선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결국 이제 5일선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5일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네. 5일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당연히 5일선이니까 뭐 11선, 21선이 있겠죠. 그죠? 중년선이 21선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일목균형의 기준선이 26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26 중간값이 기준선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통과하는 지점이 상승하는 놈은 61선이 바로 일목균형의 구름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내려오면 바로 61선이라고 하는 실제로 추세선의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61선이 거기를 바로 옵니다. 오는데 여기서 한번 파동이 튕겨 올라가거나 바로 내려오는데 각각의 틱에 따라서 어딘가 바로 멈칫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름 바로 위에서 멈칫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 많은데 그러면 61선 통과하면 주가가 어디 내려오느냐? 일목구름의 양운, 그렇죠? 양운 상단을 갖다가 뚫고 내려와서 하단까지 오게 되죠. 그러면 이 주가는 그 다음 어디 오겠습니까? 볼벤 하단으로 내려온 겁니다. 60일 볼벤이든 내지는 120일이든 40일이든 50일이든 볼벤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그 주가가 여기까지가 일단 한번 오고 다시 재차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인데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 다음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당연히 60이 여기니까 120이나 200일이든 기타 180일이든 이런 선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인 120, 200 볼벤 하단까지 가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이 추세선이 항상 그으면서 추세선 붕괴에 이루어지는데 내려오는 또한 추세선이 또 맞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주가는 이런 경로를 띠고 올라가는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똑같은 경로를 띠겠죠. 자, 이러한 경로를 이해하면 네. 내가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어디에서 매도를 때려야 될 것이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것을 차트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고 이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실전 트레이더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가 이동하는 경로라는 그런 주제로 앞에서 알아봤던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흐름과 이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이런 보조지표 이용해서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오늘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한 이후 15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들이 변동성이 여러 방향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먼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보조지표 활용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크루드 오일이 오늘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방금 전에 또 $46 기록을 한 이후에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스닥도 오늘 빠지고 지수는 좀 빠지고 네, 있고 그러네요. 네. 오늘 이 흐름 중에서 보시는 종목 중에서 지표 이용해서나 아니면 변동성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종목들 분석 도와주고 싶으신 네네. 종목도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네. 일단 지수부터 보면요. 네네. 현재 이제 나스닥 S&P가 밑으로 하락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10시 30분이 지났죠, 미국장. 네네.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25% 선이나 네. 중심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매도가 원칙인데, 결국 이제 11시 30분이나 12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분이나 1시간 이후에 는 저점이 어떻게 잡히는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저점. 예,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제, 어제와 그저께 지지했던 가격선을 밑으로 붕괴시키면, 오늘 목요일이고, 변동성이 센 장소에서 밑으로 그렇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저점은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자, 거기에 이제, 통화를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골드 안전자산 쪽을 보면은, 밑에 에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골드는 추춤거리고 있어요. 그 추춤거리고 있는데, 현재 골드가, 이틀 전, 3일 전에 이제 큰 하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지수가 내려가니까, 네. 약간 반등 들어올지는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중립 관점이고, 네. 그 다음 유로인데, 유로는 이제 3일 동안에 약간의 조정이죠. 그렇죠. 조정인데, 보통 이제 유로는
대체적으로 5일 정도 쉬다가 또는 박스에서 행보하다가 한 번에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오늘 혹시나 지금의 고점을 돌파해서 위쪽으로 계속 달리게 되면 예, 그럴 가능성 좀 드는데 네. 예,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지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네. 달러 인덱스 분석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보이고 앵커님이 얘기했던 일단 오일은 네. 예, 현재 뭐 중요한 어떤 그 가격이죠. 46달러라고 하는 기준. 네. 예, 그것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표 발표. 지표 발표가 결국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표를 가령 위쪽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문제는 결국 지표인데 요즘 이제 오일 지표는 대단히 조심을 많이 해야죠. 네. 너무 강한 변동성이라 반드시 지표로 끝나고 한 10분, 20분 이후에 방해성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5%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개장이 지난 지금 20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시 반과 12시경에 저점이 어떻게 잡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유로 FX 말씀을 드릴게요. 0.43%의 강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1.143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직전 고점인 그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확인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의 시장의 변동성과 분위기 그리고 접근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자 이제 너무나 아쉽지만 내일이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네, 트레이더님 내일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내일은 이제 종합 정리인데 제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실전 트레이더로서 또는 이 시장 해외 선물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는 자기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 실제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컴퓨터 화면부터 시작해서 또는 차트 배치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그 강의에 대해서 내일은 이제 실전 매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점검 시간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1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강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4강까지 랭보 시스템 트레이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추세선에 대해서 자신만의 차트 기준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